한국사 5대 대첩, 나라가 사라질 뻔한 순간들. 하나, 살수대첩, 을지문덕. 서기 612년 동아시아 최강국이라 불리던 수나라가 움직였다. 황제 양제는 고구려를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 30만 대군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군대를 편성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침공이 아니었다. 수나라의 국력을 걸고 벌인 총력전이었다. 하지만 고구려에는 을지문덕이 있었다. 그는 싸우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이기기 위해 싸움을 미뤘다. 고구려군은 계속 후퇴했고 수나라 군은 점점 깊숙이 들어왔다. 보급은 길어졌고 병사들은 굶주렸으며 지형은 낯설었다. 을지문덕은 수나라 장수에게 시를 보내 조롱했고 적을 방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수나라 군이 살수, 지금의 청천강을 건너던 바로 그때 고구려는 미리 막아 두었던 물길을 터뜨렸다. 강물은 순식간에 범람했고 수나라 군은 진영도 갖추지 못한 채 휩쓸려 내려갔다. 30만 대군, 그중 살아 돌아간 병사는 약 2,700명. 이 전투 이후 수나라는 급격히 쇠락했고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 살수대첩은 고구려가 강대국의 침공을 지략으로 무너뜨린 전투였다. 둘, 행주대첩 권율. 1593년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시기, 조선은 이미 여러 차례 패배했고 백성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이때 한강을 사이에 둔 행주산성, 그것을 지키던 이는 권율이었다. 병력은 고작 2천여 명, 상대는 일본군 3만. 수적으로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행주산성에는 군인만 있지 않았다. 농민이 있었고 부녀자가 있었고 노인과 아이도 있었다. 부녀자들은 치마에 돌을 담아 나르며 끊임없이 병사들을 도왔다. 일본군은 수차례 공격했지만 번번이 격퇴당했다. 조선군은 끝까지 버텼고 결국 일본군은 퇴각했다. 행주대첩은 전문 군대가 아닌 나라 전체가 함께 싸워 얻어낸 승리였다. 이 승리는 무너졌던 조선의 사기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셋, 진주대첩 김시민. 1592년 임진왜란 초기 일본군은 빠르게 남부를 장악했고 다음 목표는 호남이었다. 그 길목에 놓인 곳 진주성. 성 안의 병력은 3,800명. 성 밖에는 일본군 3만이 몰려왔다. 지휘관 김시민은 후퇴하지 않았다. 화살이 떨어지자 돌을 던졌고 총알이 부족해지자 끓는 물을 부었다. 7일 동안 낮과 밤이 없는 전투가 이어졌다. 일본군은 수차례 성을 넘으려 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결국 일본군은 큰 피해를 입고 철수했다. 진주대첩은 호남을 지켜낸 전투였고 조선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음을 증명한 승리였다. 넷, 한산도대첩 이순신. 1592년 임진왜란의 바다. 일본군은 육지에서는 강했지만 바다에서는 보급이 생명이었다. 이를 꿰뚫어본 인물 이순신. 그는 정면 승부 대신 유인 전술을 선택했다. 일부러 물러나며 일본 수군을 한산도 앞바다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펼쳐진 하객진. 조선 수군은 반원 형태로 퍼지며 일본 함대를 포위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포격, 움직일 수 없는 일본 함선 70여 척이 침몰하거나 파괴되었고 조선 수군의 피해는 극히 적었다. 이 승리로 일본군의 보급로는 완전히 끊겼고 전쟁의 흐름은 조선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한산도 대첩은 바다에서 전쟁의 판도를 바꾼 결정적 승리였다. 다섯, 귀주대첩 강감찬. 1019년 고려, 거라는 세 번째로 고려를 침입했다. 병력은 10만. 고려 조정은 마지막 선택을 한다. 노장 강감찬. 그는 싸움보다 끝을 계산했다. 지형을 살폈고 퇴로를 차단했고 시간을 끌었다. 거란군이 지칠 때까지 기다린 후 귀주에서 완전히 포위했다. 포위망을 뚫지 못한 거란군은 거의 전멸했다. 이 전투 이후 거란은 다시는 고려를 넘보지 못했다. 귀주대첩은 한 번의 승리로 수십 년의 평화를 가져온 전투였다. 이 5번의 대첩은 모두 다른 시대, 다른 적, 다른 전장이었다.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였다. 숫자보다 전략, 무기보다 의지. 강을 무기로 만든 장수, 바다를 덫으로 바꾼 제도, 백성이 함께 싸운 성, 노장이 끝낸 전쟁.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를 지켜낸 대첩들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